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사실 이런 사람은 이 몇 가지 말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하고 다시는 못 덤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시하는 사람을 꼬리내리게 하는 법, 무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수준만큼 보여라고 말하라.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어떤 한마디로 대응할 수 있을까? 자기 수준만큼 보여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무시를 곧바로 받아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무시가 그들의 수준이 낮아서 잘못 판단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깎아내릴 수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당신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자기 수준이 저급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을 하찮게 여기며 무심코 던진 말은 결국 그들의 낮은 수준과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무시를 반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당신이 친구와 어울리는데 친구는 당신을 모자라다고 비난하고 나 아니면 친구도 없을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 친구는 끊임없이 너는 진짜 어리버리하다고 말하며 당신을 깔본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존감을 잃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래? 근데 수준 맞으니까 만나겠지라는 한마디를 던진다면 친구의 무시하는 태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상사의 공격적인 태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대응은 상대에게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준다. 상대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받아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공격을 신경 쓰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무시하는 태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타인의 무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이 그들의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를 결정짓는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대의 무시가 단순한 편견과 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말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냥 네 수준이야라는 식의 한마디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도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현명한 대응 방식이다. 두 번째,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라. 상대방의 무시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한마디는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이다. 이 말은 상대에게 그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당신을 쉽게 깎아내릴 수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상기시킨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저를 무시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라는 말로 전해진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무시를 통해 자신을 우월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당신을 하찮게 대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당신보다 뛰어나지 않다. 대부분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를 깔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깔보며 무시하려 할 때 당신은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라고 대답하면
그 동료는 더 이상 당신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당신이 그들의 무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상대의 무시를 반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유머러스하게 응수하라. 당신을 무시하며 쓸데없이 상처 주려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굳이 화내지도 않고 이들을 못 덤비게 하려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같이 화를 내며 싸우기보다는 유머로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진짜 잘하는 게 없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반응하면 상대방과 다툼만 일어날 뿐 나중에 상대방이 다시 또 덤비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짜? 맞아. 오늘은 나도 그렇게 느꼈어라고 가볍게 응수한다면 어떨까? 상대의 비난하는 말을 하찮은 농담으로 치부하는 이런 식의 유머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나의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변 사람이 보았을 때도 상처 주는 사람은 못된 사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 당신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기에 남을 함부로 헐뜯고 상처 주는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애송이 취급하라. 한 수 아래인 사람에게 화가 날 일은 별로 없다. 그들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라.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이 가진 결핍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던진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외부의 평가나 비난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 자신감은 나의 행동과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인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반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침묵과 성공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황하게 된다. 그들의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한 방을 날리는 방법이다. 그들이 무시했던 당신이 더 큰 성취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비난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들의 공격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다. 또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으로 복수를 꿈꾼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 무례함은 또 다른 무례함을 낳을 뿐이다. 더 나은 방법은 그들이 원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반응이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길 기대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침착함과 여유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킨다. 다섯 번째, 감정을 빼고 냉정한 태도로 대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순간적인 해소감, 통쾌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도 공격할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공격적인 대응은 결국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대신 적극적으로 반응하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한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상대를 누를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경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분명 화를 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고 사람을 잘 못 건드렸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도 내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상대의 무시를 정중하게 거부하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말은 상대에게 적의를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게 만든다. 또한 상대의 의도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라는 한마디는 상황을 갈등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는 당신의 성숙한 태도를 느끼고 감정적인 공격을 멈출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무시나 비난을 받았을 때 공격적인 대응 대신 차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상대의 무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이다. 여섯 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하고 결국 당신이 정한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속상해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들을 맞받아쳐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우리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라. 7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8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라.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9번째,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상처를 주는 말은 듣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다. 우리는 타인의 비판이나 공격적인 언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이들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침묵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다. 상처를 주는 말에 무작정 반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그 말이 상처 주는 말인지 과연 타당한 비판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단순한 감정의 발로인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며 비난했다면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실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말이 단순한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상처를 입게 될 뿐이다. 쓰레기 같은 말을 들었다면 갖고 있지 말고 즉시 버려라. 10번째,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라. 너가 답답해서 화가 나 죽겠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서 분노할 때 굳이 사과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상대의 말이 바로 힘을 잃기 때문이다. 소심하다는 말에 발끈해서 소심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리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례한 의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상대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암만 설명해도 변명으로 들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명으로는 설득은커녕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된다.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하면 그만이다. 상대의 의견은 그저 상대의 의견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소심하다고 말하면 내가 소심한 사람으로 결정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말에 설명하며 설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결정권과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꼴이다. 또 소심하면 어떤가? 나름의 장점도 많다. 괜히 상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난은 허공에 흩뿌려져 사라진다. 너는 너무 신경질적이야. 너는 실패했어. 이건 상식이야 라는 말에 그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 라는 대답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심지어 너나 잘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부인하느라 귀찮고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격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설명하려 들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은 그저 타인의 의견일 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무시하는 사람을 꼬리내리게 하는 법. 무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기다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